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마스크 쓰기 답답한데, 그래도 최근에 야외에서는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뭐예요. 코로나가 얼른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마스크를 내리고 대학 간 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장미꽃 향기가 어찌나 좋은지 불냄새랑 꽃향기 맡으니까 정말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아직은 산책할 만한데 더 더워지면 이렇게 산책 나오기는 힘들겠죠. 제 삶에도 푹푹 찌는 듯한 찜통에 갇힌 듯이 답답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이야 산들바람이 부는 봄날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도 꺼낼 수 있게 되었네요. 찜통 속을 지나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에 우산 없이 서 있던 처량한 신세에서 꽃피는 봄날을 맞은 제 인생의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듬직한 남편과 딸을 두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내용이 그러하듯이 저도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제대로 꼬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첫 번째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영업직이었고 저는 사무직이었습니다. 오며 가며 인사나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 인간이 먼저 저에게 찝적댔어요. 그날은 회식 자리였고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그 인간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는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다현 씨. 저도 화장실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다현 씨는 피부가 두부처럼 하얗네요. 네?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럼 볼일 보고 오세요. 다현 씨, 저 술 취한 김에 취중 진담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저 사실 다현 씨 좋아합니다. 다현 씨 저보다 2살 어리니까 내가 말 놔도 되지? 어머, 취하셨나 봐요. 반말은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이래서 다현 씨를 좋아한다니까. 아무튼 술 깨면 이렇게 고백한 걸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알아주세요. 평소에 그 사람은 회사에서 쾌남으로 유명했어요. 성격도 시원시원 호탕하고 성격처럼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해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영업직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 아버지처럼 진중하지만 다정한 사람이 이상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쾌남이기는 했지만 제 이상형에 가깝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았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저에게 새엄마를 만들어주기 싫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IMF 때 명예퇴직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는 목수와 목공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아버지에게 못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고백을 받은 일도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그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술에 취해서 반말을 하겠다질 않나. 아니, 그래도 회사 동료인데. 아하하, 그놈이 우리 다현이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너도 이제 20대 중반인데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시집 안 갈 거야? 아빠 섭섭해. 나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 갈 때 되면 가야지. 남자도 많이 만나봐야 좋은 놈으로 고를 수 있는 거야. 우리 딸은 너무 쑥맥이라서 아빠가 걱정이 되네. 몰라서 그렇지.
나도 연애 많이 해봤어. 어이구,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날 아버지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나도 확 연애나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인간은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측은대고 난 이후에 어쩐지 안면 몰수하고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더 슬슬 약이 오르고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진수씨, 저랑 얘기 좀 해요. 다현씨, 웬일로 저랑 이야기를... 그때 회식 자리에서 한 말, 정말 술에 취해서 괜히 한 소리였어요? 아, 그거요? 그거 신경 쓰고 계셨구나. 그거 진심이에요. 다현씨가 어떻게 나오나 기다려봤는데, 다현씨도 내가 싫지는 않은가 보네. 우리 만나볼래요? 까짓 거, 그래요. 대신 회사 사람들 모르게 만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겁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저는 그 인간과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호주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결혼 전에 만난 시어머니는 순박하시고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진수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구만. 진수 그놈은 지 애비랑 쏙 빼닮기는 했는데 지 애비처럼 못된 놈은 아니에요. 진수 애비는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살다가 나랑 이혼하고 곧장 저승사자한테 끌려갔지. 뭐 그럴 만도 해. 나쁜 놈이니까 천벌 받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승질을 내더라고요. 엄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돌아가신 양반 흉을 왜 봐? 아이고 요놈 봐라. 누가 지 애비 아들 아니랄까봐.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다현이한테 잘해줘.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어. 나는 누구보다 잘 살 거니까 걱정 말아요. 남편은 어쩐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듣기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폭군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도박에 남봉꾼에 폭력적이기까지 해서 어릴 때 그런 아버지를 말리느라 꽤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똑똑한 분이었어. 시대를 잘못 타서 그렇지. 아버지가 나 역사 공부도 시켜주고 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었거든. 난 오히려 답답한 엄마가 싫기도 했어. 진수씨, 폭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명거리가 안 돼. 어머니 좋은 분이신데 왜 그래? 알지, 알아. 무식하게 일만 하고 우리 건사한 거 다 아는데 요령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모르겠어. 꼽을 쳐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통 말을 안 하니. 두 아들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면 됐지. 욕심 부리지 마. 욕심은? 나 어머니 모시고 살 거야. 이런 아들이 어딨냐? 너도 그렇게 해줄 거지? 어머니랑 지금 사는 집 팔아야지 신혼집 구할 수 있어. 나중에 정 답답하면 먼저 나갈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살자. 우리 애 낳으면 애도 봐주고 좋잖아. 그 말에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지만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저도 아버지에게 결혼한다고 손 벌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목수와 목공 일을 하시면서 모아둔 돈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고 그게 실패하는 바람에 형편이 그리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와 저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빌라로 이사를 가서 산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걱정이 되면서도 저를 시집살이 시킬 분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푸근하게 대해주실 때면 어쩐지 못 받은 정을 느끼고 있던 터였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직장 생활을 했고 시어머니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거들려고 해도 됐다고 손사래를 치셨어요. 어머니, 저녁하고 계셨어요? 제가 할게요. 에이, 우리 며느라가 밖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뭔 또 일을 해.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호박무침이랑 멸치볶음이랑 해놨고 된장국만 끓이면 돼. 할 것도 없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 밥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밖에서 대충 사온 음식을 먹거나 아버지가 해준 볶음밥을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고요. 그런데 제가 차리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요리 냄새가 풍기니까 기분이 묘하고 좋더라고요. 어머니의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런 풍경이 익숙하겠구나 혼자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타연아, 다 됐다. 어서 와서 먹어라. 어머니,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진수는 같이 퇴근 안 한 거야? 바쁘다니? 영업일이 그렇잖아요. 사람 만날 일이 많아서 오늘도 외근 가서 늦게 온다고 하네요. 그래. 하긴 나랑 살 때도 얼굴 보기 힘들기는 했지.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 그렇게 시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이해했다는 듯이 제 등을 쓸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못 먹고 자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시애미긴 하지만 애미는 애미잖냐. 앞으로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딸 갖는 게 꿈이었거든. 사실 뭐 고부 사이에 딸처럼 엄마처럼이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거 다 못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야. 우리는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저도 요리하는 거 도울게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러게, 늙으니까 이곳저곳 고장이 나네. 나도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평생 일하셨는데 이제는 쉬셔야죠. 근데 나 일 구했다. 아파트 청소하는 일. 가만히는 못 있겠어. 좀이 쑤셔가지고.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건데 뭐. 이제 눈물 쏙 들어갔네? 어여 먹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꿀맛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 낮에 일을 하면서도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남편은 결혼 후에 점점 성격이 괴팍해지기 시작했어요. 호쾌하다고 생각했던 성격이 괴팍하게 되는데도 한 끗 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항상 불똥이 튀었습니다. 엄마, 내 양말 어디다 뒀어? 아, 정말 두던데 두라니까. 아, 미치겠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당황해서 남편 양말을 찾았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 여기. 내가 빨래하고 다른 방에 놔뒀었나 보네. 애미야, 아니다. 그거 내가 거기다가 놔둔 거야. 진수야, 바쁜데 빨리 신고 가라. 아이, 짜증나. 아침마다 이게 뭔 난리야. 아, 엄마는 집안일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아직도 나를 파악 못했어? 여보, 왜 그래?
다른 데다가 둘 수 있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얼른 양말 신고 출근하자. 제가 그렇게 어르고 달래는 신용을 해야 진정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시어머니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수가 워낙에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 모양이네. 다연아, 난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빨래는 제가 할게요. 그런 소리 마라. 얼른 출근해라. 시어머니는 남편의 괴팍한 모습이 익숙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요즘 일도 안 되고 짜증나서 그래. 그렇다고 왜 어머니한테 화풀이야. 제발 좀 그러지 마. 당신 벼락같이 화낼 때마다 내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너 돈 좀 가진 거 있냐? 돈? 왜? 돈 필요한 데 있어? 아니, 나 주식하는 거 알지? 이번에 대박 종목이라고 내가 비밀리에 알아낸 정보가 있거든. 거기 투자 좀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네. 한 방에 몰아넣어야 잭팟이 터지는 거거든. 뭐? 그거 믿을 만한 정보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난 고급 정보만 주워 듣는 사람이야. 돈 안 줄 거면 그냥 잠만 말아라. 내가 뭘 기대하겠냐? 얼마가 필요한데? 됐다고. 네가 뭔 돈이 있겠냐? 그냥 해본 소리야. 남편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주식 상황을 보고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한숨을 내쉴 때면 언제 또 화를 낼까 두려웠어요. 그렇게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하던 도중에 저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차로 30분 거리에 살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시면서 다른 지방에도 가시는 일이 많아서 집을 비우셔서 못 찾아뵌 것도 있지만요. 그날은 휴대폰에 아버지라고 뜨는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분에 휩싸여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 지금 회사인데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에 울산 가셨다면서요? 저기 이 휴대폰 주인분 따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그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는 장난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장난 전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시신은 제가 사는 곳으로 옮겨졌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넋을 놓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울고 있는 제 옆에서 가만히 저를 쓰다듬고 위로를 해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무렵에 시어머니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셔서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다연아, 사돈 좋은 곳 가셨을 거야. 하늘도 무심하지. 왜 그리 일찍 데려가셨나? 나쁜 사람만 빨리 데려가는 건 아닌가 보다. 좋은 사람도 욕심이 나서 얼른 데려가신 모양이야. 어머니. 저는 울다 지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발인 전날에 남편이 제 곁에 쓱 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아버님 보험 같은 거 없어? 뭐? 왜 그 사망보험 같은 거 그래도 딸 하나 남겨두고 그런 보험 하나쯤은 들어두지 않으셨을까? 한번 찾아봐. 없어, 없다고. 우리 아빠 험한 일 많이 하셔서 보험도 못 들었어. 당신은 지금 이 와중에 그런 게 궁금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대꾸했어요. 아이, 그럼 중요하지. 에이, 뭔 놈의 애비가 재산도 안 남기고 그렇게 가버리냐? 꼴랑 그 빌라 전셋집 그게 다지? 에휴, 그지 같은 거. 뭐라고? 제가 더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은 담배를 손에 쥐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슬픈 와중에도 저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장지로 모신 후에 저는 회사에 연차를 더 쓰고 집에서 머물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 청소를 해서 번 돈으로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셨습니다. 다연아, 저 옆 동네에 엄청 맛있는 짜장면집이 생겼다더라. 우리 거기 가서 탕수육이랑 짜장면 먹을래? 어머니, 저 입맛이 없는데. 에이, 그래도 좀 먹어야지. 너 장례식 치르는 동안 물만 마시고 밥도 쥐똥만큼 먹었잖아. 회사 다시 가기 전에 내가 너 기력 좀 찾아줘야겠어. 밥 먹고 동네 산책도 하자. 나도 심심해서 그래. 남편은 매정했지만 저를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 덕에 저도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야말로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좀 드세요. 이 많은 걸 저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소문대로 맛있어요, 어머니. 나는 요즘에 자꾸 체하고 그래서 먹기가 무섭네. 왜 자꾸 체하시지?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야말로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어머니 식사하고 저랑 같이 병원 가세요. 에휴, 병원은 무슨. 체하는 거 가지고 뭔 병원에를 가. 먹어. 나도 먹을게.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서 먹은 걸 모두 개워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때 나이가 65이셨거든요. 그 나이 때까지 건강검진을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날 내친 김에 같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자고 했고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의사 선생님, 나 아직 젊은데 왜 그래요? 뭐가 심각해요? 시어머니께서 애써 웃으며 물으셨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췌장에 종양이 있으세요? 예? 암이요? 에이, 내가 무슨 암이야. 결과지가 바뀐 모양인데. 췌장암이 워낙에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라서요. 지금 MRI랑 조직 검사 해보니까 전이도 많이 됐고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도 믿기 힘든 결과인데 당사자는 어땠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 소용은 없겠지만 항암 치료를 일단 해보시는 게. 근데 항암 치료하면 체력도 많이 떨어지실 테고 부작용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말기암인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죠.
저는 분통이 터져서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그날 당장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가 부담이 되시는지 저에게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겨우 설득해서 항암 주사를 맞으셨고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왜? 그 앞에 병원으로 와. 지금 어머니랑 여기 있어. 왜? 아, 또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래.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시다고. 뭐? 항암 치료는 왜 받아? 아, 말기라며. 그럼 못 사는 거 아니야? 아, 돈이 어디 있다고 치료를 받아? 지금 돈이 중요해? 당신 어머니 아들 맞아? 아, 돈이 중요하지. 나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했는데 그거 폭락 중이야. 아이, 너 돈 있어? 개뿔도 없잖아. 뭐? 기어코 나 모르게 대출까지 받았어? 미쳤구나. 내 명의로 내가 대출 받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몰라. 네가 어머니 병원 데리고 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 피곤해.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주식도 중독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암 주사를 맞고 이틀간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연차를 써서 계속 어머니 곁을 지켜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전화도 한 통 없고 병원에 얼굴 한 번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에 퇴원을 하는데 병원비와 약값으로 100만 원이 가깝게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암주사 부작용으로 계속 기침을 하시고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퇴근을 한 남편이 시어머니를 본체 만체해서 제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 좀 드려.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피곤해. 아, 얼른 씻고 잘 거야.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서 대충 씻은 뒤에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시어머니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걱정이 돼서 제가 시어머니 방에 가자 베개에 머리카락도 한 움큼 빠져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꺼이꺼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약은 드셨죠? 어떡해요? 괜히 제가 항암 받자고 우겨서.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안 받을래. 이거 너무 아프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가래를 끓이며 크게 기침을 하셨습니다. 자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옷까지 갈아입고 시어머니와 제 앞에 우뚝 섰어요.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까지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는 암까지 걸려서 잠도 못 자게 해! 나가! 당장 나가! 남편은 험악하게 말하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후레자식도 그런 후레자식이 없었어요. 제가 말리자 저까지 힘으로 때밀더니 그래도 매달리니까 뺨까지 후려치더라고요. 야, 네 죽은 아버지 빌라 아직 처리 안 했지? 엄마 거기 가서 지내다가 혼자 그냥 편히 가세요. 가요 지금.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지금 기운도 없으신데 정말 미쳤어? 너 한 대 맞고도 정신 못 차렸냐? 더 맞을래? 얼른 열쇠 내놔! 그러자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지 아빠를 빼다 박았네. 아닌 줄 알았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미야, 미안해. 나 여기서 못 지내겠다. 얼른 열쇠 줘라.
거기서 지내는 게 더 편하겠어. 저는 어머니 말씀에 하는 수 없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시던 빌라의 열쇠를 찾아서 남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짐을 싸고 남편 손에 끌려서 그렇게 새벽녘에 쫓겨나셨어요. 저는 혼자서 이게 고려장이지 뭔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에도 기함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 현관문을 누르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들어와서 저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 엄마한테 절대 가지 마. 알았어?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지 말라고. 그럴 돈 있으면 나 줘. 에이, 남겨줄 재산 한 푼 없는 애미애비가 다 뭔 소용이야? 다른 때 같으면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날은 또 맞을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현 씨, 진수 씨는 잘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수 씨, 얼마 전에 회사 법인카드 마음대로 긁고 다닌 거 걸려서 회사 잘렸잖아. 몰랐어? 저는 차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나 잘렸어. 당분간 회사 다닐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어떻게 살라고? 주식 넣은 곳 많아. 그거 대박 날 거니까 잔말 말고 기다려. 밥이나 차려. 저는 회사를 다녀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백수짓하며 정신 못 차리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남편은 술을 마시더니 일찍 잠에 들었어요. 저는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져서 저는 무작정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다현이냐? 나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방에서 이불을 몇 겹을 싸서 덮으신 채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전화 온 줄 몰랐네. 진수 그놈이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알면 어떻게 하려고 왔어? 얼른 가. 그 인간 자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얼른 죽이라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죽을 써서 시어머니에게 먹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제 정성을 생각해서 몇 숟가락을 드시더라고요. 난 괜찮으니까 이제 오지 마. 진수 그놈 알면 난리 난다. 사실 나랑 살면서도 내 원망 많이 했었어, 그놈. 왜요? 왜 어머니 원망을 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 친구들은 부모가 부자라서 다 해준다고. 아휴, 그게 아직까지 남아서 그럴 줄 누가 알았겠냐. 지 애비 성질 그대로 닮은 거 애써 모르는 척 했는데 미안해. 너 그놈이랑 결혼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 회복할 생각이나 하시라고요. 저 내일 밤에 또 올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양배추가 췌장에 좋다고 하네요. 내일은 양배추 사와서 삶아 드릴게요. 오지 말라니까. 알았어. 얼른 가.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떼서 다시 악마 같은 남편이 자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2달여를 저는 남편 모르게 시어머니를 간병하러 밤마다 차로 3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은 아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씩씩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어느 날은 아파서 온 방을 헤집어 다니시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정신을 잃은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해서 새벽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중환자실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오늘 내일이 고비일 것 같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느새 의식이 드셨는지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그래, 타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진수 그놈한테서 당장 도망가라. 내가 그런 인간이랑 살아봐서 알아. 못 살아. 아직 애 없을 때 빨리 도망가.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랑 더 오래 살다가 가세요. 제발요. 타연아, 내가 장판 밑에 뭘 좀 숨겨놨어. 나도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절대로 진수는 모르게 하고 그거 가져가서 잘 살아. 알았지? 절대 진수는 모르게 해야 한다. 나 죽으면 바로 이혼하고.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도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뒤늦게 엄마 사랑 느끼게 해준 이 좋은 분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도 허망하게 데려가 놓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제 기도는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아침에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시어머니까지 떠나보내니까 정말 세상 모든 걸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은 상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조의금만 가져갈 생각에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호주에 사는 도련님은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더니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아들 둘을 고생하며 키웠을 시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을 마친 후에 조의금을 세고 있던 남편에게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그래? 그러든가. 여기 사인하면 되지? 서류 잘 보고 작성할 거 다 작성하고 내일 제출하자. 너 후회 안 하지?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알지? 나중에 가서 나눠달라고 하지 마라. 그때쯤에 저는 그저 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던 빌라로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짐을 싸들고 저희 아버지가 지내셨고 시어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지내셨던 그 빌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돌아가신 두 양반이 생각나서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내시던 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생각났어요. 장판 밑을 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혼잣말을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두툼하게 깔려있는 장판 끄트머리를 붙잡고 찍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랩으로 둘둘 쌓인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라도 남겨놓으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은 유언장도 나왔어요.
유언장에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토지를 저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작은 메모도 발견했어요. 다연아, 우리 며느리 지 애비 닮아서 못된 진수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나도 친구 덕에 샀던 이 땅이 죽은 땅인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 알아보니 재개발 지역이 됐다고 하더라. 이거 가지고 꼭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에 맞춤법도 다 틀리게 적은 그 편지를 보고 시어머니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또다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겨우 눈물을 멈춘 후에 저는 악착같이 잘 살아야겠다고 그날 저녁에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상속한 땅이 꽤 규모가 컸어요. 그 땅을 저는 30억 가까운 돈을 받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경매로 나온 건물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재개발 지역에 생기는 아파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니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인들과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사장님은 저보다 7살이 많았고 아직 미혼인 분이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를 만큼 진솔하고 다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주신 정보들이 다 기가 막혀서 덕분에 저 더 잘 되고 있어요. 아이, 뭘요?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만남을 갖다 보니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서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번 결혼을 실패했던 터라 저는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건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그 사람이 잡아주었어요. 난 사실 결혼 생각 아예 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연히 너를 만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어. 남은 여생 같이 꾸려나가고 싶어. 나는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아직 겁이 나네요. 그래, 이해해. 내가 기다릴게. 나 어디 안 가니까 몇 년이고 고민해봐. 그렇게 그 사람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을 더 진지하게 만나면서 고민한 끝에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임신을 하고 지금 대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재혼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도 생겼고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는 듬직한 남편도 갖게 되었으니까요. 아이를 임신하고 태교를 하러 다니다가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연 선배, 선배 맞죠? 어머, 희수 씨? 선배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요즘은 정말 행복하네. 그나저나 진수 선배 소식은 들으셨어요? 아니, 왜? 진수 선배 회사 잘리고 나서도 주식하다가 결국 아파트까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대요. 근데 지금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서 소식이 끊긴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회사 선배들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 참나, 결국엔 그 모양 그 꼴이 됐구나. 선배, 이런 말은 뭐하지만 진짜 이혼 잘하셨어요. 선배 지금은 잘 지내시는 거 맞죠? 그럼 완전 잘 지내. 그 인간 소식 들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정말 저는 전 남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될 놈이 결국에는 그렇게 됐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것도 꽤 세월이 지난 일이라서 지금은 뭐하고 살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시어머니 기일이 되면 제사도 지내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과 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신 납골당에도 찾아갑니다. 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시어머니에게 꽃도 놓아드리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오고 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우리 딸이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나중에 의사 된다고 하네요. 저 어머니 목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딸이 옆에서 자기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감사해요. 그런 딸을 보며 저는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저희 돌아가신 친아버지도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아직까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전 남편은 비록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었지만 그런 남편 덕에 저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하고 자란 어머니의 정과 사랑도 느끼고 지금은 제 가정 잘 꾸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친정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잃고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저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해가 비치고 예쁜 무지개가 뜨듯이 지금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도 삶이 녹록지 않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에게도 앞으로 또 비가 오는 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긍정의 힘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해요. 화이팅!